안녕하세요. 아카시아 책방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사랑, 상처, 그리고 다시 피어난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화천과 가평의 경계에 자리한 조용한 산골에서 살고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진숙 씨는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아이 둘을 낳으며 조그만 농장에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농장 일이 힘들기는 해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빨리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지 6년 만에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건강하던 남편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울었죠. 여보, 가지 마요. 애들 어떡해요. 그러나 남편은 쓰러지고 난 후 두 번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날 그녀는 말없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인생에 불이 탁 꺼졌습니다. 세상의 엄마들이 위대하다는 말은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는 묵직한 무게 때문에 나온 걸까요? 진숙은 남편이 하던 일을 이제 그녀가 도맡아 해야만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땔감을 구했고 밭을 갈고 닭을 키우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하던 시댁 식구들도 자신들의 형편 때문인지 외면을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몇 번 도움의 손길을 주더니 이후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진숙은 밤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울면서 자신의 막막함을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쌀이 떨어졌는데 돈이 부족해서 동네 슈퍼에서 쌀을 외상으로 사야만 했습니다. 조만간 갚을게요. 이 말이 하기가 너무 부끄럽고 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는 그런 창피함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되었고 그녀는 어느새 40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신혼 때는 조그만 일에도 잘 웃던 그녀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웃음도 꿈도 있고 그저 아이 둘을 잘 키우기 위해서만 힘을 썼습니다. 그냥 사는 거지 뭐.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그녀는 여느 때처럼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구마 줄기를 다듬고 집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물을 주느라 허리가 휘도록 움직이던 날이었죠. 조용한 길을 따라 누군가 그녀의 집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진숙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남자가 찾아와 부엌을 기웃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진숙은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어수리 좀 팔 수 있나요? 고개를 돌리자 헐렁한 밀짚 모자를 쓴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얼굴이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습니다. 목에 두른 수건은 땀에 젖어 축축했고 등에는 등짐 가방이 매달려 있었죠. 저희도 아직 있는데요. 아, 네, 그럼 이거 그냥 드시고 냉수나 한 그릇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숙은 그릇에 물을 떠서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물을 다 마신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이쪽을 자주 다녔는데 집을 들어와 본 것은 처음이라며 자주 들른다면서 갔습니다. 진숙은 어이없어서 남자가 가는 뒷모습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여기가 동네 놀이터야 자주 들리게. 얼마 후 정말 또 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진숙은 마음이 불편해서 경계를 했습니다. 이것저것을 물어보며 이야기를 거는 것도 불편했고 자신을 뜯어보며 살피는 눈초리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재미가 들렸는지 자꾸 찾아왔습니다. 진숙이 왜 이렇게 자주 오느냐고 하자 남자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근처 좋은 약초들이 잘 나더라고요. 혹시 식은 밥 남은 거 있나요? 오늘 깜빡하고 밥 싸놓은 걸 잊고 왔더니 배가 너무 고프네요. 진숙은 밥솥을 열어보고는 없는 반찬이지만 상을 차려서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남자는 정말 굶었는지 밥을 허겁지겁 맛있게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오래전 갑자기 자신을 떠나버린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려오자 진숙은 당황스러워서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남자가 그 모습을 봤는지 진숙에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진숙은 자신의 생각을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습니다.
반찬이 정말 맛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예의가 바르시네요. 제가 젊어 보이긴 해도 생각보다 나이 많아요. 실은 31입니다. 진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42, 11살 차이. 머릿속에 숫자가 먼저 떠올랐죠.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불편하셨다면 진짜 죄송합니다. 그냥 이 근처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진숙은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남자의 눈에는 껄끄럽거나 가벼운 장난스러움이 아닌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말 붙여줘서 고맙네요. 그렇게 그들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1인데 그쪽도 제 또래 맞죠? 진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그쪽 엄마 뻘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남자는 웃지도 않고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뭐 어때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면 그게 중요한 거죠. 진숙은 남자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 중 가장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진숙은 잠시 말없이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웃음이 어색하지 않다는 것도. 어느 비 오는 날 진숙은 장작을 챙기다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끙끙대며 혼자 붕대를 감고 있는데 그가 불쑥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젖은 우비를 벗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깜짝 놀란 진숙은 물었습니다. 비 오는데 왜 나오셨어요? 남자는 진숙의 옆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꿈에 누가 아프다고 나왔어요. 괜히 마음이 이상해서 올라왔어요. 그 말에 진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가 붕대를 잡고 감고 있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는 감정이 진숙의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감정이 서서히 쌓이고 있을 때 그녀는 밤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다시 느껴도 되는 걸까? 더구나 나이도 11살이나 어린 사람한테.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그는 어느 날 마당의 평상에 앉아 진숙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찾아와서 불편하다면 말해주세요. 나는 그냥 당신이 웃는 모습 보는 것이 좋아요. 진숙은 남자의 말에 잠시 떨렸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았습니다. 늘 엄마, 형님, 아줌마로 불리기만 했지 한 여자로서 불린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 앞에서 자꾸만 여자로서의 마음이 되살아났습니다. 진숙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남자와 있으면 죽은 남편 이후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진숙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도시락을 싸온 것이었습니다. 진숙은 도시락을 먹으며 남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남자는 대답도 없이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천천히 진숙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없이 자랐어요. 15에 혼자 산을 떠돌았고 누군가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진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맺힌 물기를 보며 그 역시 외로움을 안고 살아온 사람임을 느꼈습니다. 남자는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처음 당신을 봤을 때 그게 느껴졌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 세상이 등을 돌려도 혼자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 갑자기 진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해받는 감정. 누군가가 자신의 지난 시간을 가볍게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까지 들여다보며 함께 울어주는 것 같은 위로였습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둘의 사랑,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가난과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둘의 왕래가 잦고 사이가 수상한 것을 마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남을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매정했습니다. 소문은 빠릅니다. 진숙은 마을 아주머니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나이차도 그렇고 혼자 애 둘 키운 여자가 젊은 총각이랑은 좀 아니잖아. 11살 연하래. 재혼하려고 저러나 봐.
쑥덕거리는 속삭임은 날카로운 칼처럼 진숙의 마음을 핥히었고 진숙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소리를 내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간음죄라도 지어서 가슴에 A라는 화인을 새긴 것처럼 마음에서 자신을 태워버릴 것만 같은 불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밤새 울면서 지새우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진숙은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 오지 말아요. 남자는 아무 말도 없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대로 돌아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남자는 진숙의 집 돌담에 약초 꾸러미를 놓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편지 한 장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나도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신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거기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누가 뭐라 하든 저는 당신 편입니다. 진숙은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소리내어서 꺽꺽 울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리내어 울 수 있었던 그날. 그날이 진숙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엔 반대를 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돼?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진달래가 피기 시작한 도마치고개. 마침내 진숙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진숙은 마을을 나와 그가 사는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움막 앞에 도착하자 진숙의 심장은 터질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그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진숙은 그에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래요.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 부끄러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 순간 그는 진숙을 힘껏 안았습니다. 힘껏 오래도록.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감자를 삶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감자가 제일 큰 간식이었거든요. 그때는 이걸 나눠 먹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말을 하는 남자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진숙은 감자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나는 애들 밥 먹일 때는 못 먹었어요. 아이들 먼저 먹이고 나는 그냥 물로 배 채우고. 그들은 서로의 가난했던 시절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치 서로가 지나온 시간에 같이 있었던 것처럼 공감하며 웃고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그는 묵묵히 그들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말고사 기간 딸아이가 밤새 공부를 하자 그는 몰래 탕수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딸 밤새 공부했으니까 맛난 거 먹어야지. 딸아이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지며 탕수육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들이 진심을 느낀 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따스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 아들이 그를 향해 무심하게 내뱉은 한마디. 아빠, 저 숙제 좀 도와줘요. 옆에서 나무로 뭔가를 만들던 남자는 그 말에 나무도막을 내던지며 아이 옆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아들 뭐가 어려워. 아빠가 도와줄게. 부엌에서 그 말을 들은 진숙은 참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이번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족이 됐구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밤이면 그는 진숙의 거칠어진 손등을 감싸며 말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숙은 말합니다. 당신 덕분에 난 다시 여자가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들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평범하고 누군가에겐 특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에게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다시 살게 해준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함께 약초를 캐고 닭장을 고치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농작물을 재배합니다. 하루하루가 일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아침이면 그가 먼저 일어나 쌀을 씻었고 저녁이면 진숙이 된장국을 맛있게 끓입니다. 아이들과도 웃으며 이야기도 잘 나눕니다. 그의 손엔 늘 굳은 살이 가득했고 진숙의 가슴엔 묵은 슬픔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한겨울 둘은 산장에서 함께 불을 피웠습니다.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진숙이 말했습니다. 나는 자격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다시 웃어도 되나 싶어서. 그가 조용히 진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혼자 울었잖아요. 이제 나랑 같이 웃어요.
진숙이 눈물을 흘리자 그가 조용히 어깨를 안으며 다독거렸습니다. 겨울 산속에서 그들만의 봄이 왔습니다. 약초를 캐며 소박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니 큰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웃음이 넘칩니다. 진숙은 말합니다. 살다 보니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엮이는 거더라고요. 그는 말합니다. 나이도 상처도 다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요. 이 길 끝에 뭐가 있을지 몰라도 함께 걸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진숙 씨와 산골 약초캐는 총각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떠나보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두려워서 새로운 시작을 못하고 계신가요? 이 두 사람의 삶이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사랑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다. 오늘도 이 도마치곡의 어딘가에서 서로를 지켜보며 웃는 그 부부처럼 여러분들도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